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밤낮 없이 근무 중이신 전국의 의료진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남긴 위험은 건강상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코로나19 대응법 2편을 준비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 3월부터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3분의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겐 4분의 3을 지원합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월 16일에 지원 강화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개 업종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고요. 1일 한도는 66,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걸까요? 먼저 사업주가 10%의 인건비마저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는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종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여객 운송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항공사, 공항의 수많은 하청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노동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역 고용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역 고용 대응 계획에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요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이후로 권고사직에 처한 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법적 의미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퇴사시키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는 요구에 동의해서 사직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특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법원은 이를 자진퇴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달치 상당의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작성하기 전에 공공운수노조에 연락하세요. 사업주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권고사직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이든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니 선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고,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고 계획신고서도 접수해야 하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에 있어서 사업주가 막연히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권고한다면 충분한 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과 노동자의 사정 모두를 고려해서 기준을 세워야 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 지켰으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공운수 노조가 있는 이유죠. 사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동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뜻이 아니라면 사직서 작성을 절대 하지 말고 정리해고 위험에선 공공운수 노조와 함께 싸웁시다. 지난 영상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많은 사업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지 마세요.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자체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무급휴직 거부하고 당당하게 휴업수당을 요청합시다. 어려우면 공공운수 노조와 같이요.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자는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죠.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급 승인을 거부한 사업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는 노동청에 위법사업장 현장근로 감독을 요청했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공공운수 노조에 연락해주세요. 어떠셨나요? 공공운수 노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편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